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소식은요. 2022년에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올해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안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정말 전문가를 알고 있다면 아주 세세한 사항까지 몰라도 되겠지만은 이왕이면 알고 재개발, 재건축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올해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날 정부부 합동으로 부동산 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그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자료만 한번 파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비사업 재고입니다. 지금 현재는 심의가 현재는 도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등이 대부분 따로따로 받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심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이게 통합심의로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가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대전 같은 경우, 수도권하고 틀리게 대전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여기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여러 가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 기간이 상당히 긴데요. 이걸 이제 통합 심의를 받게 되면 굉장히 좀 빠르겠다는 거죠. 현재는 뭐 공공정비사업이라든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에만 통합 심의가 됐는데 이제 도시및 중앙형 정비법에 의한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 통합 심의가 된다고 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두 번째는 관리처분 계획 검증 절차가 총회 후에서 총회 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사업 계획 승인 시보다 사업비가 좀 어느 정도 이상 증가되거나 분담금이 증가되면 다시 부동산원에서 자격 적정성을 검증받고 다시 한번 관리처분 총회를 하다 보니까 두 번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총회를 하는 기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4개월 정도로 보다 보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처분 계획 검증 절차를 총회 전후로 한다면 이런 불필요한 시간 소모가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고요. 이거는 한국부동산원 내규 개정으로 올 4월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현재 영업보상이라든가 주거 이전비 같은 경우 구역 지정 이전 3개월 전부터 거주했던 거주자에게만 영업보상이라든가 주거 이전비를 줬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지정 이후 거주자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재개발이 될 것을 알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사람한테는 영업보상이나 주거 이전비를 줄 필요 없다라는 게 법의 내용이었는데요. 이제는 이게 바뀌는 거죠. 주택하고 상가 세입자 모두 포함되고요. 정말 기준 언제까지인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전에까지 들어온 사람은 주겠는가 아니면 조합 설립인가 뭐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이거는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다고 합니다. 이건 도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6월부터 이제 시행되고요. 이 법률에 의해서는 이게 이주 착공 지연, 그러니까 좀 버티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조합에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보상비가 늘어나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건 다 조합원의 손해가 되다 보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조합원들의 반발을 좀 예상하는가 봅니다. 상가 세입자 보상을 강화하면 법적 상한 125%까지 용적률 완화를 추진해 준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세대수를 건립해서 여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상가 세입자라든가 주거 세입자의 영업보상과 주거 이전비를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비사업 대출 보증 심사 시점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서 이전으로 땡겨서 사업비 빨리 조달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사비 같은 거 빨리 내주기라는 얘기죠. 이것도 허그 내기가 올 4월 달에 바뀔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중공업 지역 정비사업도 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대전 중공업 지역의 재개발 구역은 현재 역세권 일부 외에는 없다 보니까 대전에는 큰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재개발 임대 의무 비율 조정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 한정을 허용하겠답니다. 이것도 시행령 올 6월에 개정하면서 한다는 건데 좀 다양한 임대 평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 정비 사업인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소규모 재개발로 전환을 허용한답니다. 가로주택 조합이 소규모 재개발로 추진 희망하나
조합 해산 후 재설립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는데 이걸 없앤다는 내용인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0,000제곱미터,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는 5,000제곱미터다 보니까 뭐 크게 많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이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개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통합 추진 허용. 현재는 6m 이상 도로가 있으면 같은 단지로 묶이지 않죠. 같은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요 같이 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커진 거죠. 규모가 커지고 세대수가 늘 가능성도 있죠. 부대 복리 시설을 한 곳에 배치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재개발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하게 만드는 사업인데, 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입자 보상, 주거 이전비하고 영업 보상 부분 빼고는 다 재개발 재건축의 빠른 속도, 합리적으로 좀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조합원 양도 금지 강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조합원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에서 안전진단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에서 구역 지정으로, 투기과열 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엔 포함 안 됐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법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봐야지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소득세법 개정입니다. 정비사업에 관련 있는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뭐 세무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현재는 분양권을 있어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 비과세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얘기고요. 2022년 올해 1월부터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됐는데요. 이제는 분양권까지 없어야지 비과세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득세법 개정안요, 조합원 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확대입니다. 현재는 소득세법 88조에 의해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명시가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요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입주권이라는 명칭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이 대체주택 특례라든가 입주권 비과세 특례 이런 것들을 못 받았는데요. 올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 이런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으로 하는 사업 시행 인가가 지난 것들로 조합원 입주권이 되면 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주택 특례가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입주권은 요 세 가지만 명시되었기 때문에 요것들은 대체주택이 안 됐죠. 근데 이제는 포함된다는 거. 대체주택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이 주택을 끌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에는 굉장히 추가 이익을 받아낼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이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소득세법이 바뀌었다 보니까 이제 시행령이 좀 바뀐데요. 가장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대전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8사가 12억이 넘는 것도 나왔죠. 그거보다 큰 평수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인데, 이제 비과세 할 수 있는 가액이 12억까지는 과세를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도움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조합원 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인데요. 이것도 조합원 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요것들 보면요, 입주권 대상에 이런 것들이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개발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모든 요건들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런 건 다시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강화됐습니다.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를 받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됐죠. 근데 이거 일시적 2주택이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다 상관없이 3년 이내에만 매도를 하면 비과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두 번째는 좀 달랐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신규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그리고 2년 이내에만 완공 후 2년 이내에만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텀이 없었죠. 종전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요 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사고 다음날 조합원 입주권을 샀어도 요 두 번째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조항이 됐었는데, 이제는 2랑하고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 취득. 이제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는요, 두 개 다 종전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두 개 다 1년의 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행일 이후니까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도 똑같습니다. 원래 이것도 분양권이 작년부터 주택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보시면 입주권 사례를 그냥 분양권 사례로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도 두 번째 1년 이상이 텀이 없었는데 이제 1년 이상 텀이 생겼다는 거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과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어떤 영향을 미치나 어떤 것이 바뀌었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사항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투자를 하거나 나의 자산 증식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정확한 문의는 궁금하신 거나 하신 거는 댓글 다셔도 되고요. 뭐 오셔갖고 상담 받으셔도 되고요. 대전 재개발 재건축을 매도하거나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주셔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